네, 안녕하세요. 이슈터치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좋은교육감 추대 운동본부 대변인 김신혜 대변인 모시고 육아와 그리고 워킹맘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좋은교육감 추대 운동본부 대변인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좋은교육감 추대 운동본부가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하고 네. 본인에 대해서 잠깐. 저는 강남에 살고 있는 세 아이 엄마입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4살 아이의 엄마인데요. 교육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감 추대 운동본부 저희가 교추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말 좋은 교육감을 추대해서 저희가 학부모들의 정책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네. 11월 9일에 출범식을 했어요. 11월 9일에요? 예,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공개 교육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정책이라든지 네,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걸 콘서트, 그러니까 늘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2시에 하고 있고요. 아직은 홍보가 많이 되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오진 않고 계시지만 저희가 보통은 쭉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저희 이런 걸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주 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교육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정말 더 생생한 교육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해보자고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영상을 찍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또 그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학부모들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나중에 교육감 되실 후보님들을 또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 후보님들에게 이런 지역에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 좀 이런 정책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런 참고 역할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뭐 토크쇼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교육감 후보님들한테 전달도 하고 그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아주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네요. 네,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인데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학부모로서의 느꼈던 것도 제가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이슈들을 또 이슈 터치인데 저희가 잘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자기 소개 잠깐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이 엄마이고요. 그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처음에 23살에는 제가 한문 교사로 시작을 했었고요. 26살 정도부터는 상담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라고 하면 정신과에서도 하고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상담 기관에서도 하고 또 인터넷 중독 상담사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재단 상담사 제가 정말 조금 거의 밥을 안 먹어가면서 일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한 4,000명 정도 청소년들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왔고 조금 많이 집에서 내놨거나 학교에서 이 아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너무 신나요. 왜냐면 네가 왔구나. 그리고 얘도 선생님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되는데 그런 얘기도 좀 이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3명이라고 하는데 요즘 3명이 있는 집안이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더라 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상담사도 하셨고 학교폭력재단, 청소년연맹 등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이 3명 키우는 게 요즘에 저도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보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3명 키우는 거랑 이렇게 사회활동을 같이 같이 할 때 어떤 힘든 점이라든지 혹은 또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시는 거 보면 제일 이제 어떤 달라진 점이나 제가 좀 빨리 제가 결혼했어요. 23살에 요즘 청년들은 절대 하지 않는 나이에 결혼을 했고
했고요. 또 남편이 연하예요. 그래서 22살에 아빠가 되고 저 23살에 완전 철딱서니들이 둘이 만나서 뭐 이렇게 아예 엄마 아빠가 되고 살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출산 후에 달라진 점이나 또 그 좀 힘든 요소들은 혼자 살 때는 내가 밥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내가 오늘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오늘 그냥 몰라 이러거나 회사 다니면 다니고 이런 거라면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정말 책임질 사람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엄마에 따라 아빠에 따라 이 아이들의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부모님들이 크게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이게 남편분랑 두 네. 분이서 아이 네, 그래서 진짜 네. 단칸방부터 시작했고 천에 20 지하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가 사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돈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어려울 때도 사이가 좋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 결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 아이 다 낳는 날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등급 매기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일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이제 위원님들이 제발 집에 가라고 여기서 날 것 같다. 왜냐면 배가 이제 낳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나 오늘 영화 다 보고 갈 거라고 이러고 이제 항상 그래 왔어요.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진짜 무슨 열정이 있어서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 엄마인 척을 하면 정말 이 사회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 아가씨야. 심지어 전 새아이 엄마일 때도 아가씨로 언니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위촉을 받을 때 저만 싹 빼는 상황을 만들고 저 친구는 아가씨니까 봐봐 생긴 거 봐봐 아가씨 같잖아 이러면서 할 때도 있고 또 아줌마와 같이 펑펑해지면 쟤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애다. 어떤 이렇게 워킹맘으로서 살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흠이 될 만한 일들을 안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맺고 또 아이들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런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려웠고요. 지금 많은 저도 워킹맘 엄마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어렵대요. 죄인이고 누구한테 누가 일하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이 어느 정도는 있고 엄마들이 내 커리어를 아이 때문에 또 경력 단절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제 유지는 하는데 내가 정말 이기적인가? 이런 죄책감을 갖고 있는 엄마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어떤 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그런. 그렇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장점이 됐죠. 왜냐면 원래 저는 이렇게 몸매 관리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난 모르겠다 이러는데 너무 이제 아이 낳으신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를 낳고 나면 몸매가 변하는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한 4kg, 4.5kg, 4.3kg 아이가 나왔는데 몸은 그대로예요. 그럼 이만하던 배가 이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분들도 사실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애가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 왜 이전에 여자의 몸은 왜 그대로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대다수는 포기하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비슷한 나이 때 아마 보통 직장을 많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말씀하셨던 어떤 사회적 인식의 문제 말고 제도적으로 일단 워킹맘들한테 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거는 출산이라든지 그리고 곧 우리나라가 닥치는 인구 절벽 그리고 결혼 문제 할 때 직장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워킹맘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든지 어려운 점 이제 개인적인 거 말고 좀 사회적으로 좀 그런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사실은 이제 아이돌보미 제도도 있고 육아와 관련된 정책들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당에서 마더센터라는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더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직능 별로. 그러니까 전에 한번 대학로에서 배우나 예술가들의 아이들을 맡아드립니다 해서 맡겼는데 그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 멤버가 이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놀고 이제 데려갈 때 거기 하세요? 진짜 저도 거기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역에 대한 것 내에서 어떤 직업군별로 엄마들을 모임이 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한 좀 특화된 어떤 좀 언제나 맡길 수 있는 좀 친정엄마 같은 거를 정부에서 해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엔 친정엄마도 안 봐주려고 하시거든요. 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절벽 문제 그리고 육아의 문제가 어려워서 결혼도 잘 안 하고 늦어지는 현상이고 또 아이도 한 명밖에 안 낳으면 키우기 힘드니까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마더센터 같은 그런 제도가 좀 뒷받침이 되면 아이들 좀 낳고 사회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국가의 친정엄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일단 국가의 친정엄마, 국가가 친정입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너무 중요. 그래 우리 얼마나 친정 생각만 해도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딸들은 친정엄마 하면 엄마한테 드릴 돈도 많고 됐다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들도 이제 그 예전 같지 않으신 거죠. 왜냐면 그렇게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됐다면 저는 국가에서 이런 인구 절벽을 얘기한다면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정말 친정처럼 편안하게 요즘 어린이집 육아가 저는 그 2004년에 아이를 낳았고요. 2009년에 낳았고 2014년에 낳았어요. 그래서 한 육아정책 10년치를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부산에 갔다 서울에 오면서 너무 충격받았던 게 왜 예전보다 더 퇴보했지? 육아정책이? 저는 그런 생각을 체감하게 됐어요. 뭐였냐면 예전엔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4년, 2008년 이쯤에는 엄마가 좀 바쁘고 워킹맘이 됐으면 어머니 저희 집에도 데려다 주고 아니면 어머니 그럼 버스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어떤 그게 매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되게 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머니 몇 시까지 안 오시면 퇴소입니다. 로봇적으로 됐는데 그거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서울시 정책이 그렇게 됐대요. 육아 정책이 그렇게 안 되면 페널티가 가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편해진 거예요. 근데 이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애를 낳으라고 하면서 점점 더 로봇적으로 일하면서 낳을 수 없게 되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도 애 키우기 힘들어 이런 게 이제 알려지면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아이 키우기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 보육 문제를 좀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지금 초등학교랑 중학교 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로 잠깐 얘기를 좀 하도를 좀 넘겨보면 교육을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학교도 보내고 이제 그러면 워킹맘이시니까 아이들 참관 수업이라든지 어떤 학교에 방문한다든지 교사님들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런 것들한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녹색 어머니가 이제 한 아이당 3번 내지 2번이 있고요. 연간. 반드시 해야 되나요? 네, 녹색 어머니 의무예요. 근데 학교별로 좀 다른다고는 들었는데 저희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무예요. 근데 그럼 아이가 만약에 둘, 셋이 연년생이고 어떤 엄마는 두 쌍둥이 엄마의 한 아이가 한 연년생인 엄마가 있는데 그러면 10몇 번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일은 아니지만 엄마들이 이제 전업주부인 엄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꼼꼼히 또 챙겨서 하는데 워킹맘인 엄마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또 그냥 집에 가서 애나 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제외도 시켜주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시간들이 거의 학부모 모임이나 월별 모임이 있는데 10시에서 12시 아니면 1시에서 3시 아니면 점심 먹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워킹맘 엄마들은 다 죄인이에요. 모이면 그런 모임에 참석하기가 시간이 정말 막 회사에 말하고 빼든 어떻게든 막 해서 오시는데 왔다가 미안해요 이러고 그 엄마들도 이제 나중에 여쭤봤어요. 저는 조금 그거보다 프리한 게 그래도 제 사업을 해서 좀 시간을 뺄 수가 있어서 어머니 그렇게 죄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엄마들처럼 저렇게 전폭적으로 케어해주지도 못하는데 그냥 와서 죄송합니다 계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나 문화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에 대해서 권장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학교 생활에서의 학부모로서의 죄책감을 갖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주려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일정을 미리 알려줘서 연차를 내든 좀 뺄 수 있게 조정할 수 있게 그리고 워킹맘의 경우 회사에서 그런 거를 좀
제도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아이를 위해 좀 시간을 뒤로 빼서 쓸 수 있든 하여간 그런 좀 탄력성 있는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네. 그 교육제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이제 교육분이 계시니까 또 네. 교육감들한테 건의하셔도 되겠네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교육감님들을 만날 걸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성품도 좋으시고 교육 제도에 대해서 아시고 이 나라 교육에 대해서 100년지 되겠잖아요. 이게 5년 지금 어떤 제가 생각할 땐 학부모의 입장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그냥 이거 우리 판이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잘 클 수 있는 좀 더 큰 마인드로 서로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좀 화합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그런 단체의 싸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입장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의견들을 좀 취합하는 네. 통로 역할을 좀 하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영상을 보시는 뭐 학부모님들, 네. 부모님들은 현장에서 정말 느끼는 정말 이런 건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너무 진짜 기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네. 것을 좀 수렴하려면 뭐 이렇게 메일 주소나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사이트나 네. 어쨌든 이제 추후에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그럼 네. 거기에 이제 오셔서 좀 의견도 달아주시고 심지어 이 유튜브 안에서 또 네. 의견 주시면 저희가 개별로 또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취합해서 이제 후보들한테 네. 전달을 해서 네.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지금 현 시점에 있는 엄마들 특히나 교육 수요자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고객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학교도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고객들이 불만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다 방향 정했다고 그러면 이제 계속 불만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터져요. 그때는 교육 문제는 그렇게 모두의 관심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교육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유학 가는 사람도 많고 기러기 아빠 이 모든 사실 사회 문제에 근원이 자식 때문에 참고 내 자식만은 나보다 좀 잘 자랐으면 하는 그렇죠. 부모님의 바람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대입을 준비하고 공부를 해봤지만 네. 지금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은 수능 절대 평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어떤 학부모님들하고 일선의 어떤 소통 없이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네. 찬성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은 그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라든지 교육감들이 정책을 딱 정해서 네. 일단 이 방향으로 간다. 네. 그런 다음에 또 반대가 심하면 또 삐거덕거리다가 네. 또 다시 하면 그 네. 일선에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그쵸. 정말 이렇게 네.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이제 내년 교육감 선거 뽑기 전에 네.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운동본부가 돼서 네. 좀 나중에 교육 정책을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들 때 좀 네.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그리고 워킹맘이 지금도 네. 워킹맘이신데 네네. 이제 아까 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이제 네. 학교 시간이라든지 네. 회사에서도 좀 인식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근데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네. 교육 방향 같은 걸 좀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네.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일단 학교에서 이제 정상 분포 곡선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제도가 조금 바뀌어도 아니면 이렇게 해도 그 안에서 적응을 해가고 또 자기가 꿈을 이루고 이번에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가네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하는 친구들에 대한 거는 아주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양극단에 있는 청소년들만 만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담사라든지 네. 학폭 네, 예방대가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지금의 그 임용고시를 제 친구가 이제 선생님인데 욕창이 걸리면서 임용고시를 합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 물론 갖고 있지만 쉽지 않대요. 경쟁에서 선택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고 한 예로 서울사대 부고 제가 거기 집단 상담을 1년간 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서울
서울대 나온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 네. 그냥 매 순간 이런데요. 아, 니네는 이게 이해가 안 가니? 근데 이런 제스처에서 애들이 속으로 진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워킹맘이 아니라 일반 그쵸. 교육 현장에서의 제 경험을 있는 잠깐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게 꼭 경쟁에서 잘 되고 제일 퀄리티가 있고 뭐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이거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대상에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서울사대부 보면 정말 탁월한 아이들을 뽑으면 그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에요. 또 이 선생님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재미가 있죠. 근데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뛰어난 선생님들을 해놓고 여기 정말 그냥 평범보다도 조금 더 힘든 친구들이 학교에 오다 보니까 얘네는 수업을 가기 싫어서 아예 학교 안 나오는 애도 있고요. 저는 그 학교에서 말한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반 집단 상담을 했는데 네. 선생님들이 충격받은 게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집단 상담하는 날 정말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걔네들을 선생님이 보면서 우리 애들한테 뭘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애들한테 야, 그래서 너네 학교 안 나오는데 나오게만 하면 너네가 나오기만 하면 선생님은 목표 끝이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니? 나올 수 없대요. 어떻게 나올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첫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 먹고 싶은 걸 적어내라 그랬어요. 금액과 상관없이. 이제 애들이 먹을 거 적으라니까 엄청 열심히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론조사 합계를 내서 그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시켜달라고 했어요. 아무 묻지 따지지 말고 애들 먹고 싶은 거 매주 시켜달라. 근데 이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얘네가 생각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 이해 안 해주는 학교에서 스테이크를 말도 안 돼.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스테이크 갖고 배달해달라고 했거든요. 갖고 오니까 애들이 놀란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하면 학교 나온다 그래서 뭐라도 할게.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이 선생님들은 애들이 거의 끝에 가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아까 그 양극단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자 중심의 네. 네. 목표가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네.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이제 좀 정규 공포에 포함되지 않는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형식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쵸. 신경을 좀. 근데 이 아이들만을 위한다고 전체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도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또 한 양극단의 영재학교 네.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 정말 탁월해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5개 국어를 알고 그냥 어느 날 얘가 그냥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수준급으로 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영재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서 머리는 거의 다 이렇게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 언어가 되는 음악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얘네랑은 다른 세계구나 그랬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 평범한 아이들하고 묶어놔서 야 너는 너무 뛰어나니까 넌 죽여. 저는 이제 그 아까 수요자 중심이라고 말한 게 정말 특성에 맞게 그 아이들이 머리 좋은 아이들은 또 어느 순간 알아요. 아, 난 쟤만큼 성격이 좋진 않구나. 성격 좋은 애가 또 성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요리를 잘하면 정말 요리로 성공할 수 있게 학교가 되고 또 어떤 영재학교에서 정말 얘네들이 원서 보는 양이 거의 제가 볼 때 박사급의 그런 논문들을 봐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탑이 되고 또 장학생으로 가는데 네. 그런 아이들은 또 그렇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하향 평준화를 해버리면 이 아이들도 이두저도 아니고 또 이렇게 자기만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이두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그 정상품 포곡선이라는 거는 다 일률적으로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정말 특성화를 더 살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저는 자유를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자유를 서로 이동할 수 있게 예를 들면 결국 세금이잖아요. 우리 급식 문제라든지 등등 막 많은 일이 있지만 유학관이한테는 그건 혜택이 없고 자사고관이한테는 혜택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은 다 똑같은 우리의 학생이라는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재능을 찾아서 또 공부로 푸는 아이는 공부로 또 어떤 자기만의 재능을 푸는 아이는 그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이 어머니시고 일선 현장에 계시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원래 준비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교추분에 계시니까 네. 이제 교육과 홍보들도 많이 만나실 거라 생각해요. 네. 이런 생각들을 좀 충분히 전달을 좀 해서 네. 좋은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원래 오늘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 네. 그 워킹맘이 네. 활동하실 때 네. 이제 결혼 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 자신의 사회 활동도 일구어 나가고 그리고 또 네. 아이들 키우는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잘 해오셨고 네.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으니까 네. 이제 오늘은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하는 이제 여성분들, 네. 워킹맘들을 위해서 조언이라든지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좀 네.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러겠습니다. 어제 20대 후반에 이제 어떤 여학생을 만났는데요. 이제 졸업한 학생이 연애 시장도 시장 경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 자체가 너무 간단한 일이 아니래요. 근데 어른들이나 이 제도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뭐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인구 포럼에 제가 회원으로 있는데 이제는 그냥 제도 이렇게 그래 좋은 거 이렇게 해서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 더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대가 겪고 있는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 인서울에 일이 없어도 인서울을 못 떠나는 게 인서울에 제일 괜찮은 남녀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더 돈 많이 줘도 광주 가라 뭐 갑자기 세종시 가라 하는데 지금 그 5급 사무관 시험 보는 행정고시 비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세종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거를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다 지방에 더 활성화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든다. 이거는 이제 큰 그림이지만 실제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일단 듣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1과 6과 두 마리 토끼 잡는 법이라는 강연을 가끔 해요.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정말 부족해요. 사실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하면 제가 신이겠죠. 근데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한 번은 신발을 일을 하는데 이 브랜드는 같은데 굽이 7cm랑 4cm를 신고 출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한 아이들이 저를 하루 종일 놀렸는데 아이가 이제 돌아오니까 제 큰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그거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바빠요. 밥은 먹고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머니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얘가 요리를 해갖고 나왔어요. 닭강정을 해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니었는데 엄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엄마 이거 드시고 힘내고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잘 자란다. 물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네 케어해주고 집에서 간식해주고 이런 엄마처럼 여러 가지로 잘 시간적으로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엄마는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사랑하고 엄마가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줘서 힘이 됐는데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아이도 불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는 결국은 엄마가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너무 힘들어요. 슈퍼우먼이 되기는 너무 어렵고 일과 양립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계속 화두를 던지지만 그냥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아이들에게 오픈하는 거. 엄마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좀 못하고 이것 좀 너네가 도와줄 수 있어 하면 아이들이 나눠서 도와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빡세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냥 고마워 정도가 아니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너의 요리는 정말 이거는 뭐 어떤 셰프보다도 더 이거 먹으면 그냥 기분이 너무 하루 종일 행복하고 막 이랬더니 꿈이 요리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바랬던 건 아니나 어쨌든 아이들에게 뭔가 엄마의 상황을 또 오픈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새아이 낳고 키우면서 실제 삐아제라는 심리학자가 자신의 새아이를 연구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것처럼 저는 사실 아이들을 연구를 해요. 내 아이들. 왜냐면 다른 아이들은 사실 안다고 해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모의 부족함을 자녀와 솔직히 나누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엄마가 행복한 만큼 가정이라는 꽃밭도 잘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 행복해요? 그래요. 엄마 행복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제 페이스북을 와서 가끔 보는데 엄마 행복해 보인대요. 엄마 요즘에 엄마 여자도 자기 일이 잘 풀려야 행복하대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다 이랬는데 아이가 한 말이 제가 한 번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출판사에 제가 원고를 냈는데 이제 원고가 거절이 됐었어요. 한 번. 너무 이제 시무룩해 있으니까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 이렇게
뭐가 선택이 됐으면 했는데 선택이 잘 안 돼서 좀 힘들어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정말 최선을 다하게 다시 힘을 내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너무 놀랐어요. 두 번째는 엄마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다면 엄마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게 저는 항상 지금 이제 청년들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이나 아이, 또 자녀가 케어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제가 그동안 그 양극단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를 좋아하고 그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걔네들을 케어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야, 선생님 이게 고민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얘네가 제가 볼 때는요 하면서 정말 각자 아이들이 전문가예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좀 나누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엄마, 또 그런 워킹맘이 되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결국 아는 건데 그것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노트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도.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인데 이런 좋아하는 것을 더할 수 있는 상황을 자신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준다면 결국은 엄마들이 행복해지고 또 아이들도 그런 엄마를 보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저는 워킹맘이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 엄마들이 행복한 세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교육 문제, 그리고 여성이 사회활동하는 문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곧 국가 경쟁력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워킹맘이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을 또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국가가 정책을 정할 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네. 그것이 유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네. 정책과 그리고 교육 정책, 그리고 국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네.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이상적인 네. 모습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엄마들끼리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네. 엄청난 능력 있잖아요.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진로에 대한 진로 체험을 하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서로 각 장점이 있는데 그냥 장점들이 서로 연대되면 잘 네. 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 모임을 하는 게 꿈이고요. 좀 네. 많은 엄마들이 서로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됐으면 네네.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도 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네. 활동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열심히 좋은 활동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네. 좋은 교육감 꼭 네. 만들어 주시기 꼭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